제가 요즘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18대 국회에 좀 있었는데 그때 광우병이 한창 터질 때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협상단의 일원으로 미국도 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학자끼리의 대화가 있고 과학자가 한 글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의 대화가 있고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과학자의 이야기를 써가지고 일반인까지 대화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여기는 혼선이 안 생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과학적인 질문을 과학자가 아닌 사람끼리 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더욱더 과학에 대한 이해가 엷기 때문에 공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IAEA 결과가 나오고 또 일본이라든지 다른 지금 6개국이 참여하고 있죠. 그런 나라도 또 해석이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데 지금 제일 걱정하는 저로서 걱정하는 것은 수산물입니다. 수산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는 우리가 오늘 밤새도록 토론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보다 더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몇 가지 수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 수산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격이 올 것인가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장관님께서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한국의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쓰나미에 해가지고 핵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막을 수도 없이 그대로 흘러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산물 소비량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큰 공포는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11년간에 한국에 5,100만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예요. 현실. 그래서 지금 뭐 처리를 하가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구가 그리고 과학적 반응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5,100만이 지난 11년 동안에 2011년에 그 충격에서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물 소비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처리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낫죠. 아무리 과학을 모르는 사람도 그때 핵 융합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흘러간 거 하고 지금 일본이라는 사람을 동양 전력을 아무리 못 믿더라도 그걸 전력에서 처리해가지고 국제기구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살펴보고 있는 데 대해서 전자보다 후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민족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지금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장관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위험은 저는 낮다고 보고 분명히 있습니다. 낮은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 의원님들 거의 마음속으로 동의하실 거예요. 그때 흘러간 것보다는 낫죠. 아무리 무슨 유인을 가지고 뭐 싼 방류를 한다. 그것이 사기업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국제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있고 정치적으로 대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제가 쭉 보니까 2020년에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21년에 정의용 장관이라든지 20년 10월에 그 관계부처 합동회의 TF 기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안도감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과학을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그것은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수협 중앙회장님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충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번하고 비교할 때. 저번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번보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지금 방류도 하지 않은 시점에 예. 이래 보이지 않는 일들 때문에 지금 소비가 엄청 줄었습니다.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어촌 사회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점까지 왔는데. 그럼 회장님,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에 완전히 그 방사능 웨이스트 와터가 아니고 방사능이 거의 흘러간 시점에 있어서도 충격이 덜했는데 지금 충격이 더 심화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적인 근거일까요? 괴담일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자료를 포함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예, 저는 과학적인 근거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돼야 될 일들, 그거를 근거가 정확하지 않는 일을 자꾸만 이래 언론이나 모든 모처에서 예. 간접적인 일 방법으로 접근을 하니 국민에게 받는 감은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묵으면 큰일 나는 거지 이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결론이 안 났지만은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뭐 85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서삼정 의원님처럼 20, 30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더 넓게 볼 수도 있는데 소비자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되게 해줘야죠.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예, 당연하죠. 어민들은 절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야 간에 그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르고 지난 정부에서 발표했던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감에다가 자기의 결론을 주입해가지고 넣기 때문에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어민들 삶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월말까지 좀 기다려보고 어민들이나 수산물 소비자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럭이 나온 지점도 제가 글을 읽어보고 제가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마치 우리나라에 지금 연안에 있는 우럭이 그런 것처럼 그 우럭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각종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국회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조를 하시면은 이거는 어민들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